지금 이 시각 서울중앙지검 앞에선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규탄하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전, 광주, 대구 등에서 버스를 대절해 올라오는 등 전국에서 참가자들이 모였습니다. 클럽 버닝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이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면서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제 식구 봐주기 수사를 한 건 아닌지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울산의 한 부두에 정박해 있던 대형 석유 제품 운반선에서 큰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불이 바로 옆 유조선까지 옮겨붙어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지만 다행히 두 선박에 타고 있던 선원들 모두 구조됐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목격자들이 최면 조사를 받으면서 유령 용의자 이춘재 사진을 본 뒤 범인이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목격자가 있다는 제보를 받아 과거 수사 기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필리핀 동쪽 바다에서 발생한 태풍 미탁이 또 우리나라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태풍은 다음 주 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네, 지금 이 시각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있는 서울 서초동에선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참가자들이 모였는데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한 검찰 수사가 정치적이고 편파적이라며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당초 주최 측에서는 10만 명이 모일 거라고 했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100만 가까이 모였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집회가 열리고 있는 서초동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박민규 기자가 나가 있는데 워낙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데다가 통신 상태가 고르지 않아서 잠시 연결이 좀 불안정할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박민규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검찰청 앞에 반포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차도 위에 있는데요. 집회 중심부로 들어가게 되면 현장 통신 상황이 원활하지 않아서 통신이 끊기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조금 멀리서 뉴스를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집회로 지금 이 8개 차로 전체가 통제됐습니다. 화면 왼쪽이 서울중앙지검, 그리고 화면 오른쪽, 오른쪽으로 지금 보시는 곳이 대검찰청입니다. 당초 조국 법무부 장관 지지하는 이 집회의 참가자들은 이 왼쪽 서울중앙지검 앞에만 자리를 잡고 있다가 지금은 서초역 인근 반경 수킬로미터까지 넓혀서 집회 현장을 넓혀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이곳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그리고 남동쪽으로는 법원, 검찰청, 삼거리까지 집회 인원이 모여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오늘 참가자들 이제 검찰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모인 건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 보시다시피 현장 상황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때문에 앵커 말씀이 정확히 들리진 않았는데요. 오늘 집회 참가자들의 주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 장관을 향한 수사가 정치적이고 편파적이다라는 게 오늘 집회의 핵심 주장입니다. 구호를 살펴보면 정치검찰 물러나라, 특수부를 폐지하라, 그리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그러니까 공수처를 설치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참가자들은 조국 수호라고 적힌 노란 손팻말도 들고 나왔습니다. 예,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구호 소리도 커서 박민규 기자가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주변에 이제 휴대전화가 잘 터지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였다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혹시 파악이 됩니까? 네, 지금 앵커께서 이 방송 초부에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주최 측 예상 참가 인원이 1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훨씬 뛰어넘는 인파가 모였습니다. 현장 통신이 어려울 정도라서 주최 측 관계자에게 정확한 집회 참가 인원 집계도 듣기가 어려울 정도였는데요. 일부에선 100만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추정도 흘러나옵니다. 이 인원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탄핵 집회 당시에 가장 많이 모였던 수준이라고 합니다.
기자가 현장에서 저희 취재팀이 현장에서 보기에도 최소 50만에서 100만 정도 되는 참가자들이 이 집회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오늘 집회가 두 번째 토요 집회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토요일 기준으로만 하면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평일까지 합하면 지난 16일부터 오늘 이 집회는 모두 7번째 집회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집회는 주최 측 추산 3만 명이 참여를 했는데 오늘은 전국 각 지역에서 상경한 참가자들로 인해서 인원이 크게 늘었다. 이게 주최 측의 설명입니다. 자발적으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서울로 왔다는 건데요. 이 내용은 김태형 기자가 취재한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 끊임없이 모여듭니다. 안녕하세요. 버스의 빈좌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45인승 버스 8대가 동원됐지만 모인 사람들을 모두 태우지 못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검 앞에 촛불 집회에 참석하려는 이들입니다. 참가자들은 대전, 광주,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모였습니다. 이들은 집회 시작 전부터 검찰개혁이 써진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아이들을 집회에 데리고 나온 부모도 있었습니다. 국민보다도 나라보다 더 위에 있다고 하는 행동 같아요. 그래서 누가 국민이고 누가 나라의 주인 아이들한테도 보여주고 싶어서 나왔어요. 또 정부가 검찰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에서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시민들의 이 단합된 힘을 행정부에, 문재인 정부에 실어준다면 충분히 검찰 개혁은 이번 정부 내에 가능할 것이고요. JTBC 김태형입니다. 예.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촛불 집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서초동에서 박민규 기자 연결 또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정치권에서도 검찰과 조국 장관에 대한 공세로 여야가 맞섰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이번에 연결해 볼 텐데요. 노진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노진호 기자, 먼저 민주당에서는 현직 의원들이 조금 전에 봤었던 그 서초동 검찰개혁 집회에 참석을 했었죠? 네, 현장엔 민주당 안민석 그리고 김영권 의원 등이 참석해서 구호를 함께 외쳤습니다. 오늘처럼 이제 그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규탄 집회에 직접 참석한 것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개인 차원에서 참여를 한 겁니까? 아니면 당 차원에서 참여를 한 겁니까? 네, 오늘 현장을 보면 당 지도부들은 없었는데요. 의원들의 개별적인 참석이라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어제 문 대통령의 검찰 성찰 발언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이 검찰 개혁을 이슈로 더욱 결집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집회와 별도로도 민주당은 국회 내에서 또 소셜미디어에서도 검찰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죠? 네,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냈습니다. 공표 사실을 흘리고 친분 있는 정치인들과 내통을 하는 어제의 못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최재성 의원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검찰이 황당한 수사를 하이에나처럼 하고 있다고 했고, 전해철 의원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반드시 그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예,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쪽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장외 집회를 열었는데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식 일정은 모두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 3시 이 창원과 대전을 시작으로 해서 부산과 광주, 제주까지 동시에 집회가 열렸습니다. 각 지역마다 이 당 지도부들이 총 출동했는데요. 황교안 대표는 대구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부산, 경남에서 이 조국 장관을 파면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는 대구에서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자, 위선으로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자를 장관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끌어내려야 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한국당을 포함한 야권에서는 어제 문 대통령이 검찰과 관련해서 한 발언을 놓고도 거세게 반발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 그리고 검찰이 성찰해야 한다, 이렇게 공식적인 경고 메시지를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수사를 그만하라고 압박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들이 말하는 검찰 개혁은 검찰 장악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는 대통령의 국민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국회에서 노진호 기자였습니다. 사건 관련자 대부분을 조사한 검찰은 조국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소환 일정을 조율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과잉 수사를 하고 있는 이낙연 총리의 발언에 대해 사실관계가 틀렸다며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입시 의혹과 관련한 대학교 그리고 사모펀드 관련 업체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달 3일엔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근무하는 동양대 등을 압수수색했고 사흘 뒤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어제도 조 장관의 동생, 오촌 조카 등을 불러 조사하며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관계자들을 대부분 조사한 검찰은 이번 주말 사이 수사 기록을 검토하면서 정 교수의 소환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 조사는 다음 주쯤 이뤄질 것이라며 주말에 최종적인 기록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교수가 동양대에서 PC를 빼간 정황이 드러나면서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증거 인멸 등의 혐의까지 적용할지를 검토 중입니다. 또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서도 정 교수가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여성만 2명이 있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한 것 과도한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 장관 측은 변호인을 포함해 6명이 있었고 검찰 압수수색팀도 여성 검사와 여성 수사관을 포함해 6명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예, 다음은 버닝썬 의혹 관련 수사 소식입니다. 검찰이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이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면서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윤 총경이 사업가 정모 씨에게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았다는 건데 정 씨는 회사 돈 6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금 구속된 상태입니다. 최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모 총경은 가수 승리의 카카오톡 대화 속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인물입니다. 검찰은 어제 윤 총경이 근무했던 서울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윤 총경이 잉크 제조업체 노건 C&I 전 대표 정모 씨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최근 회사 돈 6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인물입니다. 윤 총경에게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등을 소개해준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총경에게 수천만 원대 회사 주식을 공짜로 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 씨가 윤 총경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또 윤 총경이 정 씨로부터 미공개 정보 등을 받아 이득을 본 게 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예, 유명 연예인들이 등장했었던 버닝썬 수사가 이제 이들에게 경찰총장이라고 불렸던 윤 총경을 겨냥하면서 더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그간 경찰의 부실 수사 논란도 계속 제기돼 왔었죠. 이번 수사에 대해서 법조팀 최윤경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경찰은 이제 지난 3월에 버닝썬 수사에 150명 투입을 했고 2달간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40명 넘게 입건했잖아요. 그런데 이제서야 윤 총경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이유는 뭡니까? 네, 지난 3월 민감류 경찰청장은 버닝썬 사건 수사에 경찰에 명운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총 40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가수 승리의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면서 유착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윤 총경의 자택 등은 압수수색하지 못했습니다. 또 수사 결과 발표 한 달 뒤가 넘도록 검찰에 보내지 않았다가 6월이 돼서야 직권남용 혐의만 적용해 넘겼습니다. 경찰의 단속 정보를 외부에 알려준 부분만 문제 삼고 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은 무혐의 의견을 낸 겁니다. 그런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윤 총경이 사업가 정모 전 대표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포착해 다시 확인에 나선 상황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사업가 정 전 대표가 등장을 하는군요. 그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넨 걸로 의심된다는 건데 정 씨는 윤 총경과 무슨 관계고 또 왜 이렇게 큰 돈을 준 겁니까? 네, 정 씨는 특수 잉크 제조업체 노건 C&I, 옛 큐브스의 전 대표입니다. 윤 총경에게 가수 승리와 동업자인 유리홀딩스 대표 유인석 씨를 소개해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착의 연결고리인 셈인데요. 정 씨는 버닝썬 사건 수사 중에 자신의 뇌물 횡령 혐의가 드러나자 수사를 피해 도주했다가 지난 19일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정 씨를 조사하던 중 윤 총경에게 수천만 원어치의 주식이 공짜로 넘어간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윤 총경이 정 씨에게 미공개 정보를 받아 투자 이익을 얻는 대신 수사 정보를 알려준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정 씨를 조사하다가 윤 총경에 대한 혐의를 추가로 알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명운을 걸겠다는 경찰 수사에서는 이런 게 나오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실 수사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윤 총경은 2017년 7월부터 1년간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했고 이후 경찰청 인사과장으로 있다가 올해 3월 버닝썬 사건이 불거지면서 대기 발령된 경찰 고위 간부입니다. 경찰 수사 당시에도 윤 총경에 대한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검찰 수사 결과 윤 총경의 뇌물 혐의 등이 사실로 확인되면 부실 수사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면 조만간 윤 총경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이 되겠군요. 네, 검찰은 윤 총경과 정 씨 사이에 다른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입니다. 곧 윤 총경을 불러 사실 확인에 나설 예정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최윤경 기자였습니다. 예, 오늘 오전 울산의 한 부두에 정박해 있던 석유 제품 운반선에서 큰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불은 바로 옆에 있던 선박으로도 옮겨 붙었는데 두 선박 모두 선원들이 타고 있어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다들 구조됐지만 12명은 크고 작게 다쳤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불길이 시커먼 연기와 함께 하늘 높이 치솟습니다. 선원들이 사다리로 서둘러 대피합니다. 해경 경비정에서 소화 거품을 뿌려보지만 불을 끄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해경 대원이 아예 화재 선박에 올라와 진화를 시도합니다. 앞에 소화기 한기동 작동 완료했습니다. 25,000톤급 석유 제품 운반선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10시 50분쯤입니다. 수리를 위해 정박 중이던 선박 적재 탱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옆에 붙어있던 4,500톤급 유조선에도 옮겨 붙었습니다. 화재가 난 운반선과 유조선에 있던 외국인 선원 46명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하역사 등 국내인 7명도 모두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구조 인원 중 12명은 중경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화학 물질이 있으니까 케미칼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볼이 옮겨 붙으니까 지금 잘 안 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소방당국은 진화에 주력하는 한편 파악되지 않은 승선원이 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던 폭발 순간 영상을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폭발과 함께 큰 버섯 모양 불기둥이 치솟았고 하늘은 금세 검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과 함께 폭발이 일어나더니 버섯구름이 피어오릅니다.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고 인근 하늘도 새까만 구름으로 자욱합니다. 폭발이 일어난 선박은 25,000톤급, 옮겨붙으면 4,500톤급입니다. 모두 석유 제품을 취급하는 대형 운반선으로 폭발도 컸고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울산소방본부는 인근 소방서까지 모두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한 끝에 큰 불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추가 폭발에 대비해 선박과 사람을 모두 대피시켰고 인근 울산대교 양방향 차량 통행도 통제한 상황입니다. 사고가 난 두 선박에 여러 종류의 석유 제품이 실린 만큼 2차 해양 오염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선박에 치명적인 화학 제품이 실렸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당국은 잔불이 완전히 잡히면 방제 작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5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2년 전에도 어린 의붓아들 2명을 폭행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재판 이후 아이들은 보육원에서 지내왔지만 지난달 갑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또 때린 겁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경찰이 어젯밤 20대 남성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난 26일 밤부터 이틀에 걸쳐 5살 난 의붓아들 A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아이의 손과 발을 묶어 둔기로 마구 폭행했다는 겁니다. A군을 부검한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복부 손상이 직접 사인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7년에도 A군과 A군 동생 두 의붓아들을 수차례 폭행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어린 아이들을 학대한 이 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아이들의 친모가 가정 생활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는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 이후 아이들은 인천의 한 보육시설에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이 씨가 갑자기 보육원을 찾아와 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 씨가 평소에도 성격이 포악했지만 친자식인 막내는 아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담배를 펴가지고 우리 애기가 담배를 냄새를 맡아가지고 건강에 해롭잖냐. 할아버지한테 욕직을 해주면서 막 이러면서 밖에서는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다녀도 지혜 애들은 끔찍히 여기는구나. 경찰은 A군의 추가 정밀 감정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예정입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과 관련해 최근 최면 조사에 나선 목격자가 유령 용의자 이춘재 사진을 본 뒤 범인이라고 말한 것으로 JTBC 취재에서 확인됐습니다. 앞서 최면 조사에 나섰던 버스 안내원도 이춘재를 범인으로 지목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축산업자 전모 씨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 목격자로 지목된 건 1990년 9차 사건 때입니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당시 전 씨는 트럭을 타고 가다가 사건 발생 직전 용의자와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봤습니다. 사건 현장 인근 공장에서 양복 차림의 한 남성이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학생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전 씨는 자신이 본 남성이 키 170cm 정도의 짧은 머리와 갸름한 얼굴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전 씨는 사건 30년 만에 다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법 최면 수사관의 도움을 받아 최면 상태에서 진술을 한 겁니다. JTBC 취재 결과 전 씨는 최면 조사에서 이춘재의 얼굴 사진을 보고 범인이 맞단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특히 7차 사건 목격자였던 버스 안내원 엄모 씨도 최면 조사에서 당시 버스에 탄 인물이 이춘재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두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새로운 몽타주를 그려 이춘재의 얼굴과 비교할 예정입니다. 과거 언론 보도에서 또 다른 목격자가 기록돼 있다는 주장도 확인 중입니다. 1989년 4차 사건 당시에도 호리호리한 체격의 한 남성이 현장 인근에서 목격됐다는 내용입니다. 경찰은 전현직 수사관들과 과거 수사 기록을 조사해 추가 목격자의 존재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네, 오늘 오후 경기도 파주의 한 육군 부대에서 장교 한 명이 총상으로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조익신 기자, 자세한 사건 경위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경기도 파주시의 모 육군 부대에서 A 소위가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된 건 오늘 오후 4시 35분쯤입니다. 육군에 따르면 A 소위는 동료군 간부에 의해 발견됐고 발견 즉시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역 언론에 먼저 알려졌고 결국 육군이 오후 6시 30분쯤 전체 출입 기자들에게 사건 소식을 알렸습니다. 네, 그럼 아직까지 군이 조사를 하고 있을 텐데 좀 취재된 내용이 있습니까? 현재 군 수사기관이 나서서 부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 원인과 관련해선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 취재 결과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탄피는 한 개였고 총상을 입은 부위는 머리 쪽이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군 당국은 이런 정황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건 원인을 조사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관련해선 보다 자세한 내용이 알려지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도국에서 조익신 기자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번지면서 오늘 범정부 대책회의에선 상상하지 못한 전염 경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오늘도 경기도 양주에서 또다시 의심 신고가 들어왔지만 정부는 여전히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전국에 내려졌던 돼지이동 중지 명령이 오늘 낮 12시에 풀렸습니다. 48시간씩 2차례 연속 발령이 가능한 시한을 다 썼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발병 관련 농장을 제외하고 돼지 출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감염 경로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확산 우려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범정부 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상상치 못한 다른 전염 경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하수를 통해서 침투된다든가 파리 같은 작은 날짐승으로 옮겨진다든가 하는 것은 지금의 방역 체제로 완벽하게 막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소독과 방역은 사람이나 차량 또는 큰 짐승이 바이러스를 옮길 것이란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제가 틀렸거나 다른 경로가 또 있다면 방역 효과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당국은 최초 감염 경로로 남아한 북한 쪽 멧돼지 등을 의심했습니다.
또 북한에 퍼진 바이러스가 하천으로 흘러내려왔을 가능성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비무장지대에서 발견된 멧돼지 사체는 모두 열병 관련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명됐습니다. 북한 인근 한강 하구와 임진강 등 20곳에서 채취한 하천수 시료 검사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검사 시기나 대상의 적절성 여부 때문에 이들 요소를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하천과 맞닿은 토양을 포함해 추가 조사를 계획 중인 이유입니다. 이처럼 감염 경로가 여전히 미궁에 빠진 가운데 오늘 경기 양주시 은현면 농가에서도 의심 신고가 추가로 접수됐습니다. 방역당국은 강화와 김포 등의 소독과 방역을 강화해 추가 확산을 막는다는 계획입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이번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최대 피해지는 현재로선 인천 강화군입니다. 확진된 농장 9곳 가운데 5곳이 모두 강화군에 몰리면서 여기 있던 돼지들이 남김없이 살처분되고 있습니다. 태풍 링링으로 입은 피해도 복구가 안 됐는데 이번엔 돼지열병까지 강화를 덮치면서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가 주민들 만나봤습니다. 인천 광화군 곳곳에선 이렇게 돼지 살처분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인천 지역 돼지의 90%인 3만 8천여 마리가 살처분 대상입니다. 국내 돼지열병 확진 9건 중 5건이 광화군에서 발생하면서 모든 돼지에 대한 살처분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축산 농가가 많은 만큼 지역 전체가 시름에 잠겼습니다. 가슴 아프죠. 내일이나 마찬가지. 거기서 매달려서 돼지 길러서 그 판매해갖고서 먹고 사는 건데. 당연히 지역 관광업계에도 직격탄이 떨어졌습니다. 인천 광화군의 한 젓갈시장입니다. 이맘때쯤이면 새우젓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이지만 오늘은 한산합니다. 상인들은 이대로 대목을 놓칠까 봐 애가 탑니다. 젓갈시장은 9월, 10월 벌어서 1년 먹는 거예요. 근데 뭐 손님이 와야죠. 축제도 다 취소됐고 큰일 났어요 지금. 언제 끊길지 모르잖아요. 앞서 지난 7일엔 태풍 링링이 강화군을 강타해 특별 재난 지역이 된 바 있습니다. 건물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4천여 건에 달했고 인삼 농가에서만 40억 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돼지열병까지 덮치면서 강화 주민들의 고통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태풍 와고 저 다 날라갔잖아요. 아유, 뭐 침대 겹쳤다고 살처분하는데 돼지들 아우성 치고. JTBC 전다빈입니다. 예, 태풍 타파가 지나간 지 일주일이 채 안 됐는데 또 다른 태풍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미탁이라는 이름입니다. 타파보다 강할 걸로 보이는데 이번에는 또 한반도 상륙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강보들 기자, 태평양에서 새로운 태풍이 발생한 게 오늘 오전이었던 거죠? 예, 지금 보시는 건 천리안 위성 EA호가 찍은 영상입니다. 필리핀 마닐라 동쪽 바다에 있는 저 소용돌이 형태의 구름 덩어리가 바로 18호 태풍 미탁입니다. 며칠 전 괌 근처에서 발생한 열대저하부가 오늘 오전 9시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현재 괌과 필리핀 부근의 수면 온도는 29도에서 30도 정도고요. 대만 쪽도 27도 이상입니다. 태풍이 강해지기 아주 좋은 환경으로 미탁은 대만 부근에서 강한 중형 태풍으로 발달할 전망입니다. 예, 오늘 오후에 예상 경로가 나왔습니다. 보니까 한반도 상륙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예보된 상황이죠? 예, 미탁은 대만에서부터 규슈 등 일본 열도에 걸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후 4시 기상청이 발표한 태풍 이동 예상 경로를 보면요. 수요일 오전 제주를 지나서 오후에는 전남 남해안에 상륙해 경남 내륙을 관통하는 모습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어느 쪽으로 확장 또는 수축하는지에 따라 태풍의 이동 경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예. 자, 바로 지난 주말에 이제 17호 태풍 타파가 왔는데 비바람이 아주 거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피해를 줬는데 타파와 비교하면 이번 태풍은 어떻습니까? 이번 미탁이 타파보다 더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은 중심기압이 낮을수록 힘이 더 센데요. 제주로 향할 때 타파의 중심기압은 970 헥토파스칼이었습니다. 미탁은 955 헥토파스칼 정도로 전망됩니다. 이 상륙을 하는 데다 강한 중형 태풍으로 영향 범위가 넓어서 제주와 남부지방, 동해안에 강풍과 폭우가 예상됩니다.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태풍 타파가 왔었던 게
불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유난히 태풍이 많은 느낌인데 정말 그렇습니까? 예, 실제로 올해 태풍이 많았습니다. 예. 9월에만 링링, 타파가 연달아 왔었죠. 이번 미타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모두 7개로 올해는 지난 1959년과 함께 태풍이 가장 많은 해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강보들 기자였습니다. 예, 미국 하원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측근을 부르면서 본격적인 탄핵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이르면 오는 11월 탄핵 소추안이 발의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미 하원의 세계위원회가 현지 시간 27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소환장을 발부하는 걸로 본격적인 탄핵 조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5명의 증언 일정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언론은 11월 추수감사절 전에 탄핵 소추안이 공식 발의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이의 통화 내용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백악관이 일부 인정을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CNN에 따르면 고위 관계자가 백악관 변호사들의 지시로 녹취록을 별도의 시스템으로 옮긴 사실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기밀 시스템으로 녹취를 옮겨 은폐를 시도했다는 고발장의 내용과 맞아떨어지는 발언입니다. 다만 백악관 측은 정상 간 통화는 어차피 기밀이기 때문에 시스템을 옮긴 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라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이런 보도들이 잇따르면서 탄핵 찬성 여론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탄핵 찬성과 반대는 43%, 동률로 조사됐는데 찬성 여론 수치가 지난 주말에 비해 7%포인트 뛴 결과입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액상 전자담배를 피우다 폐질환으로 숨지는 사람들이 늘면서 미국 사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욕에 이어 워싱턴주까지 향을 첨가한 액상 전자담배 판매 금지에 들어갔습니다. 당국은 일단 액상 담배에 들어가는 대마초 추출 성분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액상 전자담배를 피운 뒤 폐렴과 비슷한 폐질환 증세를 보인 사례는 805건에 달합니다. 숨진 사람도 13명이나 됩니다. 특히 과일이나 커피, 풍선껌 등 향을 첨가한 전자담배가 해로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d we found there was a correlation. The more flavors in an e-liquid, the more likely it was to be toxic. 워싱턴주는 현지 시간 27일 이런 가향 액상 전자담배의 판매를 전면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향 첨가 제품들 때문에 청소년 피해가 잇따르자 결정을 내린 겁니다. I am confident this executive order will save lives. I am confident it will save children from a lifetime of nicotine addiction. 앞서 뉴욕주와 미시간주도 가향 액상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했고 매사추세츠주는 당분간 모든 전자담배를 팔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대마초에서 추출한 THC, 즉 테트라하이드로 칸나비롤 성분이 중증 폐질환을 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원인이 있는지는 조사가 더 필요하지만 일단 THC가 들어간 제품은 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예, 지금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을 다시 한번 연결해 볼 텐데요. 현장에서 지금 또 어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지, 또 그리고 지금도 이제 바로 옆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검찰 쪽에서는 또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는지 다시 한번 현장을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민규 기자, 굉장히 많은 사람들 현재도 지금 집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을 좀 전해주시죠. 네, 지금 현장이 워낙 시끄럽기 때문에 앵커 말씀이 정확히 들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장 분위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 참가자들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한 검찰 수사가 정치적이다, 또 편향적이다 라면서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나온 구호를 짚어드리면요. 정치검찰 물러나라, 특수부를 폐지하고 공수처를 설치하라, 이런 구호가 나왔고요. 본 집회가 오후 6시부터 지금 2시간 반 정도 이어지는 상황인데 집회 규모는 낮 시간부터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참가자들 상당수가 이곳,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 반포대로에 자리를 잡고 LED 촛불을 든 채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앞서 연결해서 토요일 집회로는 이번 주가 지난주에 이어 2번째, 그리고 전체 집회로 횟수로 따지면 7번째라고 전해드렸는데요. 집회 주최 측은 매주 토요일 이곳에서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집회에 대해서 검찰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식
공식적인 입장이랄 게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집회 과정에서 그러니까 검찰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 있으면 참고하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초동 집회 현장에서 JTBC 박민규입니다. 예,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JTBC 뉴스룸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또 박형준 동아대 교수 그리고 여야 의원들이 출연하는 긴급 토론회를 엽니다. 조국 장관과 검찰 수사 어떻게 봐야 하나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1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밤 9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최근 일부 어린이집들이 저작권 문제로 소송 위기에 놓였습니다. 어린이집 안내문 등을 컴퓨터로 작성할 때 쓴 서체, 그러니까 폰트를 무단으로 가져다 썼다며 이걸 디자인한 업체가 합의를 요구해온 겁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올 초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 학부모들 틈에 끼어 낯선 남성들이 들어왔습니다. 현관에 붙은 안내문을 보더니 투약을에서 5글자를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들어오셨냐고 했더니 그거에 대한 답변은 하질 않고 원장님 윤서치를 불법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초코 쿠키채를 사용하셨네요. 이를 부인하자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에이씨, 저한테 그러시는 거죠. 저랑 이야기 나눴던 그 팀장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자. 그러면서 인상을 쓰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린이집은 고소를 당했고 결국 무혐의로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소송 준비에 시달렸습니다.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지난 5월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원 지도 시간이었었고요. 네가 죄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윤서치를 모른다고 하면서 이렇게 나오냐는 식의 그런 막 화내는 좀 약간 좀 무서운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경찰이 어린이집 PC를 직접 확인했지만 문제의 소체는 없었고 역시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소송이 나중에 인허가에 영향을 줄까 걱정해 그냥 합의해버리는 어린이집들도 있습니다. 업체 측도 할 말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서체를 사라고 몇 년의 시간을 줬지만 응하지 않았고 바로 잡으려면 체증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어린이집들 같은 경우 90% 이상이 다 무단으로 쓰고 있어요. 컴퓨터를 열어보면은 다 현장에서 컴퓨터에 저희 프로그램들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전문가들은 일단 출입을 허락하지 말고 저작권 위반에 고의가 있었는지 따져보라고 말합니다. 무단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돼서 과연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를 물어보고 허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법리적인 검토를 한 후에 JTBC 강현석입니다. 어제 오후 인천에서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가던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에서 한 승객이 이륙 직후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해 회항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비상문은 열리지 않았지만 비상구 에러 메시지가 떠서 이륙 30분 만에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이 승객은 바로 공항 경찰대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오전 부산 오페라 하우스 공사장에서 45톤짜리 대형 크레인이 쓰러졌습니다. 조종실에 있던 30대 크레인 기사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다가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공사 도중 연약한 지반이 꺼지면서 크레인이 넘어진 걸로 보고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결국 실탄 4발을 사용해 멧돼지를 사살했습니다. 멧돼지는 1시간 넘게 돌아다니면서 주민들과 마주치기도 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늘 오전 경부고속도로 신갈 나들목 근처에서 관광버스 3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당시 버스 3대에는 모두 116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중 26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버스 전용 차로에서 일렬로 달리던 버스들이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윤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키워드 보겠습니다. 34년 만에입니다. 예, 무엇이 34년 만입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요. 국립대전현충원 현충문에 걸려있는 현판이 전두환 씨의 친필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예. 국가보훈처가 34년 만에 현판 교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자, 현충원은 이제 호국 영령들이 잠든 곳 아닙니까? 그만큼 상징성도 큰 곳인데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군요.
네, 대전 현충원은 1985년 준공됐습니다. 당시 대통령이 바로 전두환 씨였습니다. 전 씨가 직접 친필을 써서 보냈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전 씨는 내란죄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가 모두 박탈된 상태입니다. 2006년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전 씨의 서훈 역시 취소됐습니다. 이런 사람의 친필이 현충원에 버젓이 걸려 있었던 겁니다. 예. 자, 보훈처가 현판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면은 실제로는 언제쯤 그런 교체가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국가보훈처 관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습니다. 일부 언론에선 마치 확정된 것처럼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합니다. 예. 이 보훈처 관계자는 전문가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들은 다음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아직 어떠한 것도 결정된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막 논의에 착수한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전두환 씨의 이런 현판 글씨, 어떤 글씨가 논란이 된 게 현충원뿐만이 아니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경기도 포천시의 한 국도입니다. 지난 1987년 국도 43호선 완공 기념으로 전 씨가 호국로라는 한자를 써서 기념비에 새겨놨습니다. 문제는 전 씨를 찬양하는 문구가 함께 적혀 있다는 겁니다. 이 민중당과 시민단체 등은 민주주의의 수치라면서 흰색 천으로 기념비를 가려놨습니다. 예, 찬양하는 내용이라고요?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가려놓은 겁니까? 직접 전하기가 조금 낯뜨거운 수준인데요. 전두환 각하라거나 뜻을 후세의 길이 전한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예. 이 민중당과 시민단체는 철거를 위한 모금 캠페인도 벌이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참고로 해당 지자체는 기념비 철거에 대해선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정당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예, 보통 무엇이 많이 생겼을 때 춘추 전국시대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당이 그만큼 많이 생겼다는 겁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이 분당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심각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비당권파 주축인 유승민 의원은 오늘 한 강연회에서 바른미래당을 만들었는데 아직 보여드린 게 없어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면서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에 대해 고민이 깊다. 결심해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저 결심해서 행동에 나선다는 게 결국 분당을 뜻한다는 겁니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만 정치권에선 사실상 분당 수순이라는 등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주목해야 할 장면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바른미래당 대학생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위원들이 사퇴를 하겠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예. 저희는 깊은 고민 끝에 슬프고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임명식을 끝으로 참석자 전원은 총사퇴를 결심했습니다. 임명장 수여식 날 사퇴를 하는 웃지 못할 광경이 펼쳐진 겁니다. 예, 뭐 최근에 다른 분당도 있기는 했는데 만약 바른미래당이 분당을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한국에는 정당이 몇 개가 되는 겁니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일단 국회에서 기존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우리공화당, 민중당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얼마 전 평화당이 분당을 하게 되면서 대한정치연대가 출범해 창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사실상 8개의 정당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에 만약 바른미래당이 분당을 하게 되면 9개의 정당이 존재하는 셈이 됩니다. 예. 자, 그런데 뭐 살펴봐도 뭐 하나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회에선 각 당이 모두 모여서 협상을 할 일이 많습니다. 당장 국회의원 자녀에 대한 입시 특혜 의혹 등을 전수조사하기로 한 상태인데요. 이런 문제는 의석수 20석 이상의 교섭단체끼리만 모여서 논의할 수는 없을 겁니다. 때문에 각 당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텐데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정당이 큰 선거를 앞두고 많이 또 변화를 거치지 않습니까?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혹시 또 뭐 줄어들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된 합종 연횡, 이번엔 더 심해질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각 당 공천 결과가 나오면 주요 정당에서도 이탈자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과 한국당 모두 현역 물갈이론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후폭풍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이윤석 기자였습니다. 9월 마지막 주말입니다. 올해 첫 단풍이 찾아온 설악산은 하루 종일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남부지방엔 비가 내렸는데 내일 오전엔 대부분 그칠 걸로 보입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설악산 정상이 울긋불긋 단풍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어제 산 정상에서부터 20% 정도가 물들며 올해 첫 단풍으로 기록됐습니다. 색깔도 너무 선명하게 잘 올해는 더 들은 것 같아가지고 너무 황홀했어요. 전국의 국립공원 중 가장 먼저 단풍이 관측된 설악산은 하루 종일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제일 먼저 설악산 단풍을 구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른들과 다 가족끼리 다 오게 됐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왔습니다. 산 아래 나무들은 아직 푸른빛깔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2주 뒤엔 산 대부분이 단풍으로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저희 아이가 너무 즐거워하는 게 저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다람쥐 보고 산도 높이 올라가고 이런. 오늘 중부지방은 대부분 구름이 많았지만 내일은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에 오락가락 내리던 비는 내일 오전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전국의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21도, 낮 기온은 25도에서 29도로 평년보다 3, 4도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